몸의 균형을 조율하는 작은 기관 갑상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진단했을 때는 일단 정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냥 평상시보다 약간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 외에 생활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자칫하면 이거 평생 또 호르몬제 먹어야 되고 행여나 또 자칫해서 수술하고 나서 노래 못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오빠도 그 갑상선 진단을 받고 저도 똑같이 암 환자라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었고 눈물이 났는데 꼭 참았었어요.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 불리지만 암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환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1cm도 되지 않는 작은 유두암은 수술하기엔 과하다는 생각과 지켜보기엔 불안한 감정 사이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늘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요즘은 절개 없이, 흉터 없이 갑상선 기능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고주파 치료인데요. 오늘은 갑상선암과 그 치료법인 고주파 치료에 대해 신시영 갑상선 센터장, 손정민 진료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일단 목 앞쪽에 기관지를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인데요. 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 심장이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뇌의 기능, 장의 운동 등 전신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에 암이 잘 생기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아주 높습니다. 갑상선암은 크게는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나뉘는데 유두암, 여포암 그리고 수질암 같은 분화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두암이 95%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분화암은 역형성암 등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은 암들이 한 0.3% 정도 아주 작은 범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과 똑같은 기전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세포의 성장과 분화, 사멸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암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암이 성장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암이 잘 생기는 분들은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단순하게 CT라든지 그런 방사선 촬영 같은 것을 한 것과는 다르게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에 위험 요인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기존의 갑상선 질환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큰 경우는 만져지거나 목소리의 변화 또는 삼킬 때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암보다는 양성 갑상선 결절인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하고, 또 암 중에서 아주 좀 예후가 좋지 않은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유두암이거든요. 유두암은 보통 1cm 전후로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없이 검진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진단이 되었을 때 환자분들이 더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의 크기나 위치, 임파선 전이 여부에 따라서 갑상선 한쪽을 절제를 하거나 양쪽 전체를 절제를 하고, 또는 임파선의 전이가 있는 경우는 임파선 절제술까지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치료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게 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상선암의 진단율이 급증하면서 불필요한 진단이나 과잉 치료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수술 후에 생기는 흉터, 드물게 목소리 변화 등과 같은 후유증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 암의 예후가 너무 좋다는 것인데요. 사망률이 아주 낮습니다. 100만 명당 3.6명 정도로 거의 생존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1cm 이하인 그리고 위치가 아주 좋은 저위험 미세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는 수년간 관찰을 해도 암이 거의 진행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좋고 사망률도 없는데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감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갑상선 암 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갑상선학회 ATA에서는 크기가 작은 저위험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개념이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적극적 관찰은 일본 쿠마병원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치료 전략인데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암이 진행되는 사인이 보이면 그때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 관찰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없이 지켜보자고 했을 때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안감입니다. 이 암이 언제 진행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갑상선 암 환자입니다. 최근에 적극적 관찰을 제시했던 일본 쿠마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20대에서 70대까지 12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관찰이 10년째 되는 시점에 질병 진행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50대, 60대, 70대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하게 5% 정도 내외에서만 질병이 진행을 했지만 20대에서는 36.9%, 30, 40대에서는 10% 이상 이렇게 젊은 군에서 질병 진행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전체 라이프 타임을 예측을 했을 때 60% 정도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에서는 적극적인 관찰보다는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안전한 선택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암이 언제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은 부담스럽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대한 불안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최근에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 바로 고주파 절제술입니다. 2021년부터 유럽 갑상선학회에서는 미세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게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는 크기가 작고 진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만으로 관리를 하는 적극적 관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 적극적 관찰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고주파 절제술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 없이 초음파 유도화의 열을 이용해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간암이나 전립선암 등에서도 이미 표준 치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갑상선암에서도 최근 그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절개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국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목요일 아침. 분주한 출근길 대신 이지아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바쁜 일상을 살던 그녀는 정기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고 정밀 검사 끝에 유두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갑상선암으로 힘들었던 가족이 있어 걱정은 더 컸다고 합니다. 증상 하나 없던 몸에 찾아온 뜻밖의 결과.
잠시 멈춰서서 건강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임파선염이 생기게 되면서 목에 조금 까끌까끌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고 조금 피곤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일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육체적 노동이 좀 있어서 그래서 피곤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느끼게 된 거는 6개월 전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친오빠가 여기서 갑상선 수질환 진단을 받게 되어서 저도 혹시나 해서 계속 임파선염 치료를 받다가 그쪽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 오빠 소개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단 받았을 때 엄마가 뒤에 계셨는데 눈물이 났는데 꼭 참았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빠도 그 갑상선 진단을 받고 저도 똑같이 암 환자라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었고 몸 관리를 좀 못했나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바로 옆에서 저희 오빠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국을 봤을 때 저는 아직 미혼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목에 큰 칼자국도 생기고 당장에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기 계신 손정민 선생님께서 고주파 치료를 권유를 해주셨고 환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찍고 수술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주파를 권유를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초음파 검사 좀 할게요. 네. 조금 차갑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죠? 네. 시술한 자리는 아주 깨끗하네요. 전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만져지세요? 이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뭐가 있지 않으세요? 손으로 짚어보세요. 요거 임파선, 임파선이에요. 요런 거. 요거 약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거 말씀. 여기 이렇게.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고개 이렇게 완전 돌려볼까요? 요거는 임파선이에요. 근데 임파선이 정상 조직이에요. 우리가 임파선이 있다고 해서 뭐 임파선 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몸에는 임파선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모양이 이제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이면 이제 세층 검사를 해야 되지만 요거는 아주 정상 임파선이라서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목에 근육통이 있을 때 커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만져지는 이유는 위치가 지금 피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도 이거 만져진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괜찮아요. 또 다른 데는 뭐 불편한 거 없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가 항상 임파선까지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만져진 게 있으면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정민 부장이 초음파를 통해 갑상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치료 부위는 물론 주변 조직까지 관찰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인데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세심하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지아님은 가족 중 한 분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갑상선 검진을 위해 저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갑상선암은 가족력과 관련이 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1년 이지아님은 약 5mm 크기의 미세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암의 위치는 갑상선 실질의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임파선 전이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침범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관찰의 적응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술 없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치료 경험을 지켜보며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본인도 같은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상담 끝에 이지아님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원하셨고 그 결과 고주파 절제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에서 암은 더 이상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경과를 보이며 추적 관찰만 하고 계십니다. 갑상선 결절은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크기, 위치, 형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세침 흡인 검사와 같은 병리 진단 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상태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극적 관찰, 수술적 치료, 고주파 절제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갑상선 유두암의 고주파 절제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선 정확한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결절의 크기, 위치, 모양, 경계, 내부 성상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시에 초음파 유도화의 세침 흡입 검사 등의 병리 진단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해 림프절 전이 여부, 갑상선 외 침범 여부도 평가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C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전이 여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고주파 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관찰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주파 시술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바늘을 병변 내부에 삽입을 하여 고주파 에너지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파에 숙련된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해석하고 실시간 초음파로 고주파 바늘을 확인하며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숙련된 영역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시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고주파 시술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적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침범이 없는 경우, 즉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 미세 갑상선 유두암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은 아주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현재 건강 상태상 수술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와 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도 최근 고주파 절제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아님 예전에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이 혹은 크기가 작아서 그때 시술을 하셨고 지금은 전혀 이 혹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전이 소견도 없으시고 초음파에서 매우 깨끗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이렇게 추적 관찰만 계속 잘 하시면 됩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사실 경과가 좋으시지만 고주파 치료하신 분들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재발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임파선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사들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처럼 약간 목에 까끌까끌한 재채기, 기침, 가래 끓는 느낌? 절대 갑상선 암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갑상선은 피부 밑에 뼈 위에 얹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환자들이 목이 간질거려요, 기침이 나요 하시면서 오시는데 그거는 기관지 쪽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갑상선 암의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다들 불안하셔서 암 때문에 이게 그런 건가요? 이러면서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검사하시고 이제 6개월 뒤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한데 미세한 변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졌다? 이 정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거를 찢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으면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은 그 선생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건데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주파 수술을 먼저 시술을 시작을 해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겠다. 그리고 회사원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상선암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스트레스들이 암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마음을 많이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서 부산에 있는 병원을 찾은 박봉기 씨.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약 복용과 컨디션 저하가 무엇보다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던 그는 고주파 치료를 선택하게 돼 지금 너무나 만족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결절이 하나 있었다는 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여름 정도 될 때 그때 약간 등 뒤로 약간 좀 어딘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한번 초음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진주 모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 하는 와중에 이제 모양이 안 좋다라고 그 검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통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모양 자체만으로도 거의 그 판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으면 통보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안 좋은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보니까 갑상선 유도암 판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바늘로 쇄친 검사라는 거 그걸로 일단 검사를 했는데 바로 그 유도암 판정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보다 약간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 외에 생활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가 만일에 좀 결절이 크고 뭐 전이가 됐다라면 많이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 진단했을 때는 일단 전이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갑상선 바늘 절개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정을 잡아놓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TV에 보니까 그 신수영 과장님이 그 센터장 하실 때 촬영했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쭉 보는 와중에 이런 그 고주파 시술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딱 있더라고요. 바로 집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예약을 잡으라 해가지고 와서 상담해 보니까 신수영 과장님이 그 초음파하고 시술 다시 싹 해보고 우리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주길래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날짜 잡아서 바로 수술 바로 해버렸습니다. 지내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네. 저번보다 치료한 부위가 훨씬 더 많이 작아져서 치료는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주파 치료 후 4개월 차 경과를 보기 위해 초음파를 받는 봉기 씨. 신수영 과장은 치료 부위의 회복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데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박봉기님은 처음에 그 타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치료법을 고민하시던 중에 우연히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서 접하시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술 후에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는 점이 아주 부담스럽고 되도록이면 수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습니다. 당시 초음파상에서 갑상선암도 안전한 위치에 있었고 1cm가 넘지 않는 크기였고 그리고 임파선에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시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갑상선 내 종양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시술 부위를 마취한 후 초음파를 보며 고주파 전극 바늘을 갑상선암 내부에 정확히 삽입하고 전극 끝에서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열로 인해 암세포가 괴사하며 파괴됩니다. 중요한 주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압 분리술이라는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수액을 갑상선과 주변 조직 사이에 주입해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일종의 물의 방어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시술 중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갑상선 암을 열로써 태워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면 얇은 전극 끝에서 높은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고주파 에너지가 주변 세포들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이 진동된 세포들이 마찰열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로서 암이 태워서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고주파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목소리 신경, 기관지, 혈관, 근육이나 피부 등의 주변 구조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한 초음파 검사로 암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최적의 시술 경로를 설계를 하고 전극 바늘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숙련된 기술이 관건입니다. 시술의 전 과정은 초음파로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전극 바늘을 암 조직 안에 정확히 위치를 시키고 고주파 전류를 작동시키면 이때 바늘 끝에서 발생되는 열로 조직 내 수분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작은 기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블은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에는 초음파 화면에서 바늘 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바늘 끝을 놓치게 되면 열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는 바늘의 전장을 초음파에서 확인하면서 천천히 바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바늘 조작과 초음파 모니터링을 동시에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초음파를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조직 손상의 최소화입니다. 목소리 신경, 기관, 그리고 혈관 등 갑상선 주변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구조물들이 밀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닉이 사용됩니다. 시술 전 차가운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서 보호 구조물과의 사이에 수액 장벽을 만드는 수력 분리술, 바늘의 각도를 조절해 민감한 구조물과의 거리를 벌려 열 손상을 줄이는 틸팅 테크닉, 그리고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바늘을 이동시키는 무빙샷 테크닉 등이 있습니다. 암의 위치와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시술 전에 초음파로 정밀하게 파악한 뒤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번에 치료했던 거랑 이게 오늘 검사랑 비교해 보니까 저번에 치료했던 부분이 이렇게 주변 조직보다 어둡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만에 아주 많이 작아졌습니다. 부피로 따지면은 이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는 아주 잘 됐고 혈류 검사를 했을 때도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면은 이 조직은 완전히 괴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치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봤을 때도 치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년 정도 시점 되면은 거의 없어지고 좀 늦게 없어지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근데 2년 안에는 100% 다 없어졌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한 1200례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피검사도 결과 보면은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다 이상이 없고 정상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상선 이제 치료함으로써 이제 혹이 있고 혹 주변으로 저희가 아주 한 2mm 정도 안전한 범위만큼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치더라도 전체 갑상선은 다 남아있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제 괴사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95% 이상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아마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내시는데 컨디션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네.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네네. 갑상선 약을 먹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처음 갑상선 암으로 진단 받으면 일단은 암이기 때문에 좀 많이 우울하실 수도 있고 이제 수술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뭐 또 재발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주파 치료하시면은 좀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시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컨디션 유지를 잘 하시면서 일단 암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뭐 여러 가지 CT랑 이런 거 검사했을 때 이제 심장 혈관에 그때 약간 석회화가 있어서 심장 검사도 그때 권유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잘 챙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진료 예약은 해놓으셨다고 하셨죠? 예, 진료 예약해놨는데 네, 네. 그것도 한번 조만간에 검사해보고 또 네네네. 하겠습니다. 보면 갑상선 암이 암이 있으셨던 분이랑 암이 없으셨던 분의 생존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갑상선 암은 악성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극히 드문데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갑상선 암이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좀 긍정적인 면을 잘 보고 건강 잘 지키시면은 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뭐 네. 진행도 이제 좋다니까 네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다음 검사는 6개월 있다가 보시면 되거든요. 6개월 있다가 보시면 아마 그때는 아마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요 초음파 검사하고 또 피 검사 혹시 이상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박봉규 환자분은 우측 갑상선 중엽에 0.7cm 크기의 갑상선 암이 있었고요. 이 암에 대해서 고주파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고주파 시술을 시행을 한 당일의 사진이고요. 암은 절제가 되었고 이 절제가 된 부분이 아주 어둡게 보입니다. 시술 다음 날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절제된 부분이 어둡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3개월 후에 오셨는데 보시면은 사이즈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제된 조직이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잘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 절제된 조직은 앞으로도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최우선은 심리적인 요인이 암이라는 게 해제됐다는 느낌에 모든 게 다 이 삶의 활력소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고 또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데서도 불편함 다 전혀 없고 더구나 만일에 이걸 내가 그때 당시에도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당시 칼을 가지고 이걸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이 고주파 시술을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암이 걸린다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그럴 때 수술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시술이 가능한가? 칼을 대지 않고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암에 걸린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이 브랜드 암이 다가왔을 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후가 되니 환자들로 더 북적이는 대기실. 최치령 씨도 쉬는 날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합창단 활동을 이어온 그는 얼마 전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인한 흉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목소리 변화였다고 하는데요. 환자에게 설명하고 노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 그 모든 일들이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냥 목에 결절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암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조금 자라는 듯 해서 그래서 이제
체증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검사 결과 암이라고 진단되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면 암이라고 그러면 되게 걱정하는데 나는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냥 이거 갑상선 암을 잘 아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거 평생 또 호르몬제 먹어야 되고 뭐 수술하다 보면 자칫 이치에 따라서 이 성대로 가는 후두신경을 건드려서 노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행여나 그 자칫해서 수술하고 나서 노래 못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돼갖고 뭐 흉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별 염려하는 바도 아니고 그건 뭐 내가 또 피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갑상선 결절이 3개 있었는데 3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에요. 근데 이게 좌우엽이 있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전절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토탈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1cm도 안 되는 작은 암인데 결절인데 전이도 안 된 상태인데 그걸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그 작은 것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가까운데 고주파로 비절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진찰을 받고 고주파 수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많이 작아졌네요. 저번에 치료 받으셨던 거 많이 작아져서 제가 이따가 저번 사진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혈류 검사 체크했을 때도 고주파 치료를 받은 후 계속 추적 검사를 받는 칠영 씨. 신수영 과장은 갑상선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며 혈액 흐름까지 확인하는데요. 양쪽 갑상선 결절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최치령 환자분은 갑상선의 다발성 미세 갑상선 유두암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한 5mm 전후로 아주 작은 갑상선 암이었고 양측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전절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혹시나 목소리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소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직업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합창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고주파 절제술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갑상선 암의 위치가 목소리 신경과 연관된 부위와는 좀 떨어져 있는 부위여서 수술에 비해서는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했을 때 목소리가 손상될 위험성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동의하에 고주파 시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암인데요. 왼쪽 갑상선 중엽에 5mm 정도 크기의 갑상선 암이 있었고요. 시술 하루 뒤에 시술 평가를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갑상선 암은 요 가운데 보이는 부분이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가 된 부위입니다. 그리고 시술 2개월째 추적 검사를 했는데요. 8분의 1 정도로 이 절제된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1년 전후를 기점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최치령님 저번에 보셨던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면 여기 시술 다음 날 저희가 확인했던 사진이고 네. 이게 오늘 검사한 사진인데요. 이 암 주변으로 요 절제된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볼륨으로 따져보면 저번에 한 0.82 밀리리터에서 지금 0.18 정도 돼서 거의 한 8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더 줄어들어서 보통 한 1년 전후 시점에 없어지거든요. 이 혹이 석회화를 포함한 혹이어서 이 석회화도 없어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석회화까지 없어져요. 석회화가 천천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 실질 조직 자체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석회화만 남아 있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석회화까지 다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할 거고, 반대쪽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료는 아주 잘 되었고요. 0.92에서 0.09 정도로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범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혈류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살아있는 조직으로는 혈류가 들어가는데 지금 요 괴사된 조직으로는 전혀 혈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술 이제 2달째 보셨을 때 생각보다 시술 후에 이 절제된 조직이 줄어드는 속도가 많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실 텐데 시술 6개월 되는 시점으로 해서 예약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날 오시면 초음파로 한 번 더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검사로 갑상선 기능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술과 고주파 절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갑상선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갑상선에는 2가지 목소리와 연관된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후두신경이고요. 또 하나는 되도리후두신경입니다. 상후두신경은 고음을 담당하고요. 되도리후두신경은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경이 갑상선 근처로 바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 시 이 신경의 손상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갑상선 암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고주파 시술 시에 이 신경의 손상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에 비해서 고주파 시술은 절개 없이, 마취 없이 10분 내외로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수술 후에 남는 흉터도 없을 뿐더러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 후 암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시술 후 일주일 이내, 그리고 한 달, 3달, 6개월, 12개월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고주파 시술로 인해서 괴사된 조직들이 점차 상처가 아물듯이 사라져서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절제된 조직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치료 성공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고주파 치료 후에 암이 정말로 없어지는지, 그리고 치료한 부위에서 다시 암이 생기지 않는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장기간 추적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갑상선 학술지 사이로이드지에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에서 2008년부터 13년 사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한 내용이고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추적 결과를 발표한 세계 최초의 논문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고주파 시술 후 괴사된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6개월째 40.8%, 1년째 74.6%, 2년째 100%로 모든 케이스에서 치료 성공률을 100%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료 후 10년 이상 관찰했을 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된 경우 한 건도 없었고요. 임파선 전이도 없었고, 원격 전이도 없었고, 갑상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암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장기적으로도 병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으면서 완치율 100%에 달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이번 연구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되면서 갑상선 미세 유두암의 치료의 핵심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능 보존일 텐데요. 고주파 치료 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17년간 1200건 정도의 갑상선암을 고주파 치료로 시술을 했을 때 단 한 건에서 아주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약을 드셔야 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갑상선 고주파 시술 시에 1cm가 되지 않는 암을 치료할 때 치료로 인해서 손실되는 갑상선 조직은 전체 갑상선의 5%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95%의 갑상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은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열 치료이기 때문에 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화상이나 아니면은 출혈, 통증 등의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술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한 합병증이고 대부분 즉각적인 치료로 즉시 호전이 됩니다. 칠영 씨가 활동하는 합창단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의사 가운을 벗고 합창단의 단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단원들과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한 칠영 씨. 그는 다시 이렇게 이 자리로 돌아왔고 그가 소중히 여겼던 일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성악과 음악을 합창을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생 한번에 이 좋은 취미가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절제 수술보다 비절제 수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사실 갑상선암이 전이가 썩 잘 되는 편이 아니고 착한 암이라 그러기도 하죠. 진행이 좀 빨리 안 자라니까 뭐 거북이 암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좀 뭐 예후가 썩 나쁘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술이 굉장히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죠. 뭐 뒤늦게 합창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취미입니다. 음악 활동과 더불어서 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의사로서 뭐 환자 진료에 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며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회복을 향한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 상태, 심리, 삶의 배경까지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이 어렵거나 두려운 분들, 치료를 망설이다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고주파 절제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지입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맞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암의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으며 안전한 위치에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는 수술이 아닌 고주파 절제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갑상선 기능을 지키면서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갑상선 센터는 국내 최다 치료 사례와 연구를 통해 고주파 절제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이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께 믿을 수 있는 희망의 치료 옵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갑상선암 치료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은 빠른 환자 중심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지키는 치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이제 더 많은 분이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